마음의 과학이자 뭐 삶을 아주 핵심적으로 변화시키는 변화의 과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마음 핵물리학, 마음의 핵물리학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죠. 네. 마음만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인생 자체를 바꿔버리죠. 네. 어쨌든 이제 NLP 용어를 조금 보면요, 네. 뉴로, N은 뉴로 신경이라는 뜻이고, L은 링기스틱, 언어, 그다음 P는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이제 뉴로 링기스틱 프로그래밍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뉴로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우리 오감과 관련된 신경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눈으로 보고 이건 시각적인 그런 신경이죠. 자, 귀로 듣고, 자, 그다음 피부로 느끼고, 코로 냄새를 맡고, 또 입으로 맛을 보고 이렇게 이제 오감이라는 신경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우리 두뇌에 들어오는데 네. 두뇌에 들어오는데 언어의 형태로 들어온다는 거죠. 언어. 네.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본 걸 우리는 눈을 감고 또 이미지로 연상을 한다는 거죠. 귀로 들었던 소리를 또 귀로 눈을 감고 소리를 연상할 수 있겠죠. 어떤 느낌, 뭐 맛, 냄새까지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시 내고 표현을 하는데 그 오감이라는 언어라는 언어를 통해서 표현을 한다는 거죠. 네.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시각지 언어, 이제 그림, 청각지 언어, 소리, 뭐 신체 감각지 언어는 이제 접촉 느낌, 후각지 언어는 이제 맛, 참 냄새, 미각지 언어는 냄새, 맛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이런 오감으로 표현이 되면서 일정한 패턴으로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죠. 이렇게.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깔리는 것처럼 네네.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감이라는 그런 언어를 통해서 경험이라는 빵을 굽는다. 만약 이제 빵 재료를 우리가 나는 준다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네. 밀가루, 베이킹 파우더, 뭐 소금, 설탕, 물. 그러면서 이제 한 10명한테 자 10명한테 이제 우리가 빵을 구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빵을 구우라 그러면은 똑같은 빵을 구울까요? 아니면 다른 빵을 구울까요? 다 다르게 굽겠죠. 그렇겠죠. 네네. 자,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창피당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경험을 똑같이 한 5명이 했어. 그 5명이 그 중학교 3학년 때 경험을 머리에 이제 연상을 해내고 표현을 해요.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할까요? 아니면 다르게 표현할까요? 다르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창피하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어떤 오기의 어떤 계기로 해서 내가 뭐 말을 더 잘하는 계기로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패턴들이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중3 때 그 경험이 부정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약 언어라는 그각 언어라는 것이 예. 갖고 있는 의미가 예. 단어가 어떤 감각에 대한 해석, 나의 내가 받아들이는 감각을 뇌에서 예. 언어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언어적으로 이제 그 받아들이는 정보를 이제 언어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표현한다. 오감의 언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를 다 머리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삭제가 되고 어떤 부분은 왜곡이 되고 일반화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관심이 있는 건 받아들이는데 관심이 없는 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 경험에 의해서 어떤 건 확대되고 어떤 건 축소되지. 네네네. 그렇죠? 어떤 건 또 일반화가 되겠죠. 네네네. 우리 선생님처럼 이제 그 어릴 때 부모로부터 뭐 지적을 당하거나 꾸지람을 많이 들었어. 네. 그러면 이제 그 실패 경험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확대시켰어. 네네네. 그리고 한 번의 실패를 인생 전체의 실패를 일반화가 시킬 수도 있겠죠. 네네. 그렇게 이제 사람들마다 이렇게 이제 그 내부 표현을 하는 방식이 틀리고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식이 틀리다는 거죠. 그럼 NLP라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제 바람직한 목표의 성취와 변화를 위해서 이 오감의 요소를 중심으로 구조되는 마음의 언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 및 기법이다. 근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오감을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연합할 것인가, 과거 경험을 연합할 것인가, 분리시킬 것인가. 즉 과거의 그 경험을 흑백으로 상상할 것인가, 칼라로 상상할 것인가, 큰 화면으로 상상할 것인가, 작은 화면으로 상상할 것인가, 액자처럼 틀을 만들어 상상할 것인가, 틀을 없애고 상상할 것인가, 소리를 크게 들을 것인가, 작게 들을 것인가, 빠르게 들을 것인가, 느리게 들을 것인가.
뭐 이런 오감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네.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대부분 NLP를 통해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NLP는 이렇게 이제 오감을 사용하는 방식을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사용하게끔 이렇게 훈련을 시켜 드리는 거고요. 분리하든 통합하든 네, 자기 유리한 쪽으로 그렇죠. 활용하겠다. 예,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제가 해석. 네네네네. 중3 때 그 일을 그거 참 잘된 일이어서 오히려 감사한 일이야. 내가 얼마나 발표를 앞으로 더 잘하려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이건 참 억울한 경험이었어. 그 경험이 없었다면 내가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았는데 그 창피한 경험 때문에 계속 발표 자리를 피하고 사람들 모임을 피하고 내 인생이 정말 망가졌어. 이렇게 해석할 것인가? 그 해석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NLP는 그 해석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훈련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NLP는 1970년 중반에 미국에서 이제 두 사람 이제 존 그린더, 리차드 밴들러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쭉 뭐 지금은 이제 뭐 한 4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이 이제 심리 치료뿐만 아니라 상담, 교육, 뭐 비즈니스 많은 것에 이제 확대돼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NLP에 대한 기본 원리들인데요. 자, 쭉 가서 이제 선생님이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걸 좀 봐야 돼요. 이제 분리 연합. 네. 자, 연합, 어소시에이션, 분리 디소시에이션. 요게 NLP 핵심이에요, 선생님. 네네네. 네. 연합은 주관적 몰입, 어떤 긍정적인 경험은 몰입을 하는데 주관화되고 몰입되고 오감 기능이 작용하고 제1자 입장이 되도록 하고 감정이 작용할 수 있도록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고 분리는 객관적 간주를 해서 객관화시키고 둔감화시키고 제3차 입장에서 감정을 중립화시키는 그런 NLP의 이제 오감 활용법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연합할 것인가 어떤 걸 분리시킬 것인가에 의해서 똑같은 경험에 대한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죠. 선생님. 그래서 중3 때 그 경험은 안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연합보다는 분리가 좋겠죠. 네네. 그렇죠? 그 어릴 때 어머니와의 그 관계에 대한 것도 안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연합보다는 분리가 좋겠죠. 네네. 반대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지난번에 긍정적인 경험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잠깐 한번 찾아볼게요. 자원이라고 했던 부분. 예,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초 5학년 때 저 축구를 아주 잘해가지고 칭찬받았던 거. 네. 그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른 자전거를 타고 심부름을 잘해서 칭찬받았던 거. 네. 뭐 초 때 축구 시합을 했는데 선생님 칭찬해줬던 거 이런 거 좋은 경험이잖아요. 네네네네. 이런 것들은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이제 분리보다는 연합을 해야 되겠죠. 네. 연합을 해서 그 느낌을 키워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일어난 경험이나 사건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네. 그 사건 경험을 어떻게 오감적으로 머리에 내고 표현할 것인가 요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유리한 쪽으로 연합할 것인가 분리할 것인가 요게 이제 NLP에서 체계화되어 있는 거죠. 네. 그 분리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제 공중 분리 기법도 있고 공중 분리 기법 공중에 내려다보는 거죠. 네.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영화관 기법 영화관 기법도 있고 뭐 그다음 미술관 기법 뭐 이런 것들 있죠. 또 이제 미래에 원하는 것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새 행동 창조 기법 자 이런 것들 쭉 나옵니다. 뭐 그래서 거의 마음의 공식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음의 공식 홍시요. 공식 수학 공식 네네. 수학 공식처럼 마음의 공식을 만들어 놨다. 그렇게 보면 이제 NLP는 한마디로 이제 마음의 사용법이다. 또는 두뇌의 사용법이다. 마음의 매뉴얼이다. 뭐 핸드폰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네네네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완전히 체계화, 공식화 시켜져 있다라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NLP를 거치면은 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거의 뭐 그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거, 뭐 심리 치료적인 뭐 그런 거는 NLP 거치면은 그냥 뭐 순식간에 다 됩니다. 발표 불안 같은 경우는 아주 빠르죠, 선생님. 빨리 치유되는 정상의 하나입니까? 그렇죠. 일반 그 상담에서 일반 그 또 신경과 정신과에서 치료되지 않는 걸 우리는 순식간에 치료해 버리죠. 일반 병원에서 1년 2년 걸려도 안 되는 걸 뭐 저희는 한두 달이면 다 해버리죠.
정신질환. 그렇죠. 제가 NLP 전문가이기 때문에 발표 불안을 100% 치료하는 겁니다, 선생님. NLP 체면 전문가 아니면 100%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뭐 이런 저도 이제 NLP 공부를 좀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요거 발표랑 해결하시고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아니 뭐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좀 공부를 관심을 좀. 예, 그것도 좋죠. 공부를 좀 좋죠. 내한테 적용도 시켜볼 수도 있으니까. 예.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NLP를 이제 많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 왜냐면 NLP를 또 이해를 해야만 치료가 잘 되니까. 뭐 체면 기법 이런 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뭐 저랑 만나면서 이게 이제 일단 배울 수 있고요. 뭐 또 체계적인 건 제가 또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NLP 체면이라는 과목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너무 방대하니까 이거 CPS 끌 문제도 아니네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났다는 건 어쨌든 뭐 NLP 체면 전문가가 된다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하죠.